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다.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은 제가 2019년에 처음 접한 책인데요. 그때 정리한 내용을 다시 들춰보니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 이론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누구나 한 번은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이며 동물행동학자이다. 대중적인 생물학 진화론 관련 책을 출판하였고 또한 인간의 유전자와 같이 번식하면서 세대를 이어 전해져 오는 문화 구성 요소인 밈 개념을 처음 제창한 학자이기도 하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전담하는 석좌 교수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뉴칼리지의 명예교수이다. 이기적을 강조하면 독자들은 이기성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타인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보상과 상관없이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이타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즉, 이기적과 이타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의 주인은 유전자? 인간은 유전자를 보관, 운반, 전송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우리는 생존 기계다.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반자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유전자의 탄생. 태초의 지구에는 물,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탄소 등 단순한 화합물만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치며 일어난 화학 반응으로 이전보다 복잡한 분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생물체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더 큰 분자들. 그중 하나가 우연히 자기 복제를 시작한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복제하던 중 오류가 발생한다. A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는 B가 생기고 또 오랜 기간 복제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해 C와 D가 생성된 것이다. 이렇듯 오류를 통해 진화한 자기 복제자. 자기 복제자의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며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데 필수적이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자가 말하는 생물의 진화이며 그 메커니즘도 바로 자연 선택이다. 사고나 인지 능력이 없는 자기 복제자.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습성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른 분자들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분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는 벽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최초의 세포이다. 이 세포들이 뭉쳐서 나와 사본을 계속 존재시켜줄 생존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생존 기계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이다.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운반자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종류의 자기 복제자,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 기계이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DNA와 유전자는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기억, 디귿은 DNA이고 홍길동은 유전자이다. 유전자의 전략. 이기적 유전자의 중요한 개념인 ESS. Evolutionary. 진화적으로. Stable. 안정한. Strategy. 전략.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고, 도망치면 쫓아가고, 보복해오면 도망치라는 프로그램된 행동 방침이다.
동물들은 마치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ESS. 진화론적으로 안정한 전략의 예로. 토끼와 사자를 보면 알 수 있다. 토끼들은 작은 대신 빠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상대가 크면 도망가라고 입력돼 있는 것이다. 사자의 유전자들은 큰 대신 많이 먹어야 한다. 상대가 작으면 공격하라고 입력돼 있다는 것. 이렇듯 모든 행동은 자신의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배를 뚱뚱하게 만드는 복어. 털을 세우는 고슴도치. 빈틈없는 경계태세 미어캣 등. 모두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 또한 본질은 하나이다. 유전자를 지키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것. 결국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프로그래밍한 기계일 뿐이다. 부모의 사랑은 유전자의 전략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다니. 더군다나 그게 설명이 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는 이유는 모성애가 아니라 단지 그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라고 한다. 내 자식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생존 능력을 길러주면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아 내 유전자를 계속 번식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유전자의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근연도이다. 두 사람의 혈연자가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근연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근연도는 언제나 반드시 2분의 1이다. 내 자식과 조카 중 누가 더 가까운가? 당연 내 자식이다. 그 이유는 내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내 자식은 2분의 1이고 조카는 4분의 1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 자식이 조카보다 근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전자의 목표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다 많이 보존하고 전송하는 것이다. 형제 사례 유전자와 양육 투자. 부모에게서 같은 근연도를 타고난 형제.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와 달리 형제끼리는 왜 그러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같은 어미로부터 나온 6마리의 새끼 새가 있었다. 새끼 새는 밥 달라고 계속 울어댄다. 이것은 유전자의 생존 본능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끼는 포식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크게 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는 것과 유사하다. 부모의 한정된 육아 총량, 경쟁 관계가 되는 형제. 호랑이인 경우도 새끼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린 후 기어 올라오는 새끼만 키운다고 한다. 정해진 양육의 총량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새끼를 선택하는 것이다. 양육 또한 유전자를 많이 남기기 위한 일종의 투자인 것이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성공한 시카고의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 왔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부터 논의하려는 것은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보통 개체 행동에서도 이기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체 수준의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이 문장에서 한정된과 특별한이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라고 믿고 싶어도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유전자의 이기적 전략, 협력, 개체 수준의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이기적 유전자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생존이다. 그렇다면 이기적 행동인 협력은 무엇일까? 협력도 유전자의 이기적 전략이다. 서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예로
대형 어류와 청소어를 볼 수 있다. 입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청소어. 신기한 점은 대형 어류가 먹는 물고기는 청소어와 몸집이 비슷하다. 그러나 대형 어류는 절대 청소어를 해치지 않는다. 자기의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먹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 어류도 그 개체를 해치지 않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타주의도 유전자의 이기적 본능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침을 쏜 후 죽는 일벌. 일벌의 희생도 이기적인 것이다. 나와 같은 종, 나와 같은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일벌의 행동은 이기적 유전자가 만들어낸 이타적 행동인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유전자 전송을 포기한 종교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위인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을 하려는 녀석인지 이해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유전자의 의도를 뒤집을 기회를, 다른 종이 결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 생애 동안 반드시 그 유전자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전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타주의를 학습하는 것이 더 어려울 뿐이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에 지배된다. 새로운 자기 복제자의 등장. 밈. 밈은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다른 지성으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될 때 전달되는 모방 가능한 사회적 단위를 총칭한다.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문화 요소이자 대중문화의 일부이다. 밈이란 용어는 이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와 진화를 설명할 때 처음 등장한다. 이기적 유전자 속 중요 개념인 밈은 무엇인가? 유일무이한 인간만의 능력인 모방. 모방으로 전달되는 모든 것이 바로 밈이다. 밈에 대한 논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도의 지능과 의식, 큰 두뇌, 크기 등을 들어 차별성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양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밈학의 권위자인 리처드 도킨스와 수잔 블랙모어는 인간과 동물의 차별성은 문화에 있으며 문화가 인간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문화가 밈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영미권 인터넷 신조어 밈은 한국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인터넷상에 올리는 재미있는 사진이나 그림인 짤방 같은 거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디지털의 발달로 밈의 확산 속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밈은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구조로 간주해야 한다. 당신이 내 머리에 번식력 있는 밈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유전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나의 뇌는 그 밈의 번식을 위한 운반자가 되어버린다. 인간 행동의 이유를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환원주의의 한계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대비되는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유지해 가는 데 사용한 기술이나 책략이 점차 개량되는 데에 끝이 있었을까? 개량을 위한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장구한 세월은 도대체 어떤 기괴한 자기 보존 기관을 만들어냈을까? 40억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절멸하지 않았다.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정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 책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책이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의 가치들이 모두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것이었다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았다. 자연을 생각할 때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행동에서 최대 이익을 보는 게 개체가 아닌 유전자라니. 그 방식이 40년 동안 정설이 됐다고 한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건 그냥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존재하는 사실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이 두 개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질 것 같다. 이기적 유전자는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숭고하게 여긴 가치까지 뒤엎는 책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진정한 가치. 유전자의 목표는 번식. 유전자 복제를 위한 생존 기계 인간.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절망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차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발상인 것 같다. 한정적인 인간의 자원에 대한 소확행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이기적 유전자. 과학적 사실은 사실일 뿐,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는 각자가 확립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밈의 관점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밈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책이라는 생각을 했다.